두뇌들이 펼치는 고품격 두뇌 배틀 퀴즈 킹왕짱. 정상에 오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죠. 하지만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내딛는 자에겐 고지에 설 자격이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의 용감한 도전, 여러분도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학생들의 빛나는 두뇌 배틀 퀴즈 킹왕짱, 지금 출발합니다. 최고의 퀴즈왕이 되기 위해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가 시작된다. 1대1 객관식 퀴즈 1라운드부터 키워드를 선택하는 2라운드, 5개의 유형 문제가 출제되는 3라운드, 마지막으로 킹왕짱이 탄생하는 파이널 라운드까지 학생들의 불꽃 튀는 지식 대결이 펼쳐진다. 도전하는 자만이 쟁취할 수 있는 퀴즈왕의 명예. 그 뜨거운 승부 끝에 단 한 명의 킹왕짱이 탄생한다. 퀴즈왕의 자리를 두고 승부를 펼칠 오늘의 도전자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도전자, 서울 성내중학교 권하연 학생. 내가 바로 오늘의 킹왕짱, 즐겁게 하겠습니다. 화이팅! 두 번째 도전자, 귀인중학교 이승민 학생. 끝까지 여기에 서 있겠습니다. 화이팅! 세 번째 도전자, 서울 장안중학교 김나연 학생. 지금 이 순간이 후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이팅! 마지막 도전자, 대전 갑천중학교 양종학 학생. 제 두뇌를 100% 활용하여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자, 지금부터 본격적인 대결을 시작해 볼 텐데요. 1라운드는 1대1 대결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해진 도전자들이 5개의 객관식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기본 점수 100점이 주어지고 정답을 맞히면 20점을 획득하고 틀리면 10점 감점이 됩니다. 답을 말할 기회는 학생당 단 한 번씩 뿐이니까요. 두 학생 모두 신중한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대결을 펼칠 도전자들을 만나볼 텐데요. 권하연 학생과 이승민 학생의 대결입니다. 자, 첫 번째 대결 앞두고 많이 긴장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권하연 학생 먼저 당찬 각오 한마디 들어볼까요? 꼭 이번에 1등해서 친구들이랑 같이 맛있는 거 먹는 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맛있는 거 먹는데 100만 원을 다 쓸 거예요? 네. 저 부모님하고 약속된 사항인가요? 네. 와, 우리 권하연 학생 정말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등을 향한 도전 멋지게 펼쳐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승민 학생, 우리 앞선 그 권하연 학생의 각오가 1라운드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 이승민 학생도 당장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친구들하고 가족들이 여기 온 것만큼 힘든 만큼 저도 열심히 해가지고 꼭 1등을 하겠습니다. 1등하면 혹시 사 먹는 데 쓸 건가요? 생각해보고. 자, 두 학생의 목표는 역시나 1등, 킹왕짱입니다. 일단 그 첫걸음을 시작해봐야 할 텐데요. 1라운드 첫 번째 대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문제 나갑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발사된 인공위성은 무엇일까요? 1번 우리별 1호, 2번 무궁화 1호, 3번 아리랑 1호. 권하연 학생? 정답은 2번 무궁화 1호입니다. 2번 무궁화 1호. 틀렸습니다. 자, 이승민 학생. 정답은 3번 아리랑 1호입니다. 3번 아리랑 1호. 틀렸습니다. 두 학생 모두 안타깝습니다. 10점씩 감점이 됐습니다. 정답은 1번 우리별 1호였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발사된 인공위성은 1992년 8월 11일에 발사된 우리별 1호였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반드시 정답자가 나올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백제의 귀족회의는 무엇일까요? 1번 제가회의, 2번 화백회의, 3번 정사암회의. 이승민 학생? 정답은 1번 제가회의입니다. 1번 제가회의. 틀렸습니다. 권하연 학생? 정답은 2번 화백회의입니다. 2번 화백회의.
틀렸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정답은 3번 정사암회의였습니다. 정사암회의는 백제의 귀족들이 정사암이라는 바위에 모여서 국가의 중대한 사항을 의논하던 회의입니다. 자, 두 학생 모두 현재 20점씩 감점이 된 상황입니다. 권하연 학생이 80점, 이승민 학생이 80점이고요. 바로 세 번째 문제 드릴게요. 신중하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생들이 많이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다 함께 힘내라고 박수 한번 보내주고 세 번째 문제. 네. 자, 이제 긴장을 내려놓고 다음 문제부터는 반드시 정답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양이온은 무엇일까요? 1번 암모늄 이온, 2번 수산화 이온, 3번 염화 이온. 권하연 학생. 정답은 2번 수산화 이온입니다. 2번 수산화 이온. 틀렸습니다. 이승민 학생. 정답은 1번 암모늄 이온입니다. 1번 암모늄 이온.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승민 학생이 20점을 획득해서 100점이 됐고요. 권하연 학생 70점입니다. 더 이상의 감점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드릴게요. 조용한 밤의 분위기를 나타내며 야상곡이라고도 불리는 피아노 곡은 무엇일까요? 1번 랩소디, 2번 녹턴, 3번 발라드. 자, 제한 시간 나갑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답은 2번 녹턴이었습니다. 녹턴은 19세기 아일랜드 작곡가 존 필드가 고안한 피아노 소품곡입니다. 조용한 밤의 분위기를 나타낸 곡이라고 해서 몽환곡, 야상곡이라고도 불립니다. 자, 이렇게 네 번째 문제 정답자가 없었고요. 권하연 학생 70점, 이승민 학생 100점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 드립니다. 윤동주 시인의 작품은 무엇일까요? 1번 초혼, 2번 광야, 3번 별 해는 밤. 이승민 학생. 정답은 3번 별 해는 밤입니다. 3번 별 해는 밤.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1라운드 첫 번째 대결을 함께 해봤는데요. 이승민 학생이 120점이고요. 권하연 학생이 70점입니다. 두 번째 대결은 서울 장안중학교의 김나연 학생 그리고 대전 갑천중학교의 양종학 학생의 대결입니다. 역시나 첫 번째 라운드 우리 학생들 많이 떨고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김나연 학생, 네. 목표가 몇 문제? 마음 많은 5문제요. 마음 많은 네. 5문제, 마음만큼 5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을지 저희가 함께 응원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우리 양종학 학생은 어떤가요? 몇 문제 정도 자신 있어요? 5문제 다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와, 역시 5문제 다 맞힐 수 있다고 자신감 있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우리 두 학생을 위해서도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역시 긴장은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이제 1라운드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해는 언제일까요? 1번 1919년. 답은 1번 1919년입니다. 자, 양종학 학생 정답입니다. 자, 20점을 획득해서 120점이 됐고요. 양종학 학생이 마음이 많이 급했나 봐요. 제가 호명을 하기도 전에 답을 이야기해줬는데 많이 긴장이 되는 것 같죠? 자, 일단 잘 맞춰주면서 20점을 획득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 드릴게요. 역시 두 학생 모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비금속 원소는 무엇일까요? 1번 나트륨. 양종학 학생? 죄송합니다. 잘못 눌렀군요. 네. 자, 하지만 감점은 됩니다. 자, 양종학 학생 10점 감점되면서 110점이 됐고요. 계속해서 문제 드릴게요. 1번 나트륨, 2번 염소, 3번 리튬. 김나연 학생. 답은 2번 염소입니다. 2번 염소. 정답입니다. 자, 김나연 학생 20점을 획득하면서 120점이 됐습니다. 이제 세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자음 동화의 유형이 다른 하나는 무엇일까요? 1번 칼날, 2번 전라도, 3번 난로. 자, 제한 시간 나갑니다. 김나연 학생, 답은 1번 칼날입니다. 1번 칼날. 정답입니다. 자, 김나연 학생 20점 획득해서 140점입니다. 네 번째 문제 바로 나갑니다. 이슬람교도 여성들이 착용하는 복식의 종류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부르카, 2번 히잡, 3번 사리. 양종학 학생, 답은 3번 사리입니다. 3번 사리 정답입니다. 자, 양종학 학생 20점을 획득했고 130점이 됐습니다. 자, 1라운드 마지막 문제 두 학생 모두에게 드립니다. 잘 들어주세요. 체내 수정을 통해 알을 낳는 변온 동물은 무엇일까요? 1번 파충류, 2번 양서류, 3번 어류. 김나연 학생, 답은 3번 어류입니다. 3번 어류. 틀렸습니다. 자, 제한 시간 드립니다. 양종학 학생, 답은 1번 파충류입니다. 1번 파충류 정답입니다. 1라운드 두 번째 대결 결과 김나연 학생이 130점, 양종학 학생이 150점을 기록합니다. 일대일로 실력을 겨루는 1라운드. 첫 번째 대결 결과. 세 문제 연달아 감점을 당한 권하연 학생이 70점. 이승민 학생은 감점 끝에 두 문제를 맞히며 120점을 기록했다. 박빙의 실력을 보여준 두 번째 대결에서는 김나연 학생이 130점, 양종학 학생이 150점을 기록했는데 지금부터는 더욱더 집중력을 높여야 한다. 한층 높아진 난이도 2라운드가 시작된다. 2라운드는 총 9문제가 출제되며 키워드와 관련된 주관식 문제가 출제됩니다. 정답을 맞히면 30점을 획득하고 틀리면 20점 감점이 됩니다. 9개의 키워드 중에서 2개의 키워드 속에는 보너스 점수가 숨어 있는데요. 이 보너스 점수 문제를 맞힐 경우 60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9개의 키워드 공개합니다. 자, 9개의 키워드가 공개됐습니다. 군사조직, 원소, 소리, 지리, 지형, 단어, 해수, 법, 유전병. 자, 이렇게 9개의 키워드가 공개가 됐는데요. 자, 평소 자신이 있었던 과목과 관련된 키워드는 무엇인지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라운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1라운드 때 긴장을 채 내려놓지 못한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권하연 학생, 1라운드 때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았거든요. 1라운드 마쳤을 때 소감이 어땠어요? 생각보다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되게 아쉬웠습니다. 문제가 어려웠던 건가요? 번호를 기억을 못해서. 정확히 워낙 긴장을 했기 때문에 번호가 기억이 잘 나지 않았군요. 네. 2라운드 때는 긴장을 좀 내려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어떤가요, 지금은? 지금은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2라운드 때는 더욱더 분발하는 권하연 학생의 모습을 기대하겠고요. 우리 이승민 학생. 이승민 학생은 1라운드 문제 풀어보니까 어땠어요? 좀 헷갈리는 것도 있었고 아는 것도 있어서 좀 괜찮았어요. 이번 라운드는 맞히면 30점이지만 틀리면 20점이나 감점이 됩니다. 헷갈리겠지만 신중하게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김나연 학생. 네. 김나연 학생 전혀 긴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1라운드 때 어땠나요? 긴장이 되긴 됐었는데 그냥 즐기자 하고선 나왔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충분히 1라운드 때 즐겼던 것 같아요? 네. 이번 2라운드 때는 또 자신 있는 과목 분야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몇 문제 정도 자신이 있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는 확답은 못하지만 그래도 두세 문제는 못해도 꼭 맞춰가고 싶습니다. 일단 두세 문제 정도 자신이 있다고 했는데 버저를 빨리 누르는 것 또한 네. 중요합니다. 역시 자신감 있는 모습을 기대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양종학 학생. 아까 계속해서 이 가슴 부분을 막 부여잡더라고요. 긴장을 해서 그런 건가요? 네.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좀 긴장됩니다.
긴장이 된다고는 하지만 현재 가장 좋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지금 같은 모습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점수가 양종학 학생이 가장 높기 때문에 2라운드 첫 번째 키워드 양종학 학생이 선택해 줄 수 있습니다. 긴장은 버려두고 첫 번째 키워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소 하겠습니다. 원소. 자, 2라운드 첫 번째 키워드는 원소입니다. 네 학생 모두 잘 듣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 드립니다. 초전도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극저온 상태를 만들어 유지시킬 수 있는 냉각제가 필요합니다. 이때 냉각제로 사용하는 것이 헬륨과 이것인데요. 원자번호 7번의 비금속 원소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양종학 학생이 가장 빨랐죠? 답은 질소입니다. 질소. 질소 정답입니다. 네, 잘 맞춰줬습니다. 원자번호 7번의 비금속 질소 맞춰줬고요. 양종학 학생은 180점이 됐습니다. 질소는 액체 형태일 때 냉각제로 쓰이며 헬륨보다 가격이 저렴해 극저온이 필요한 연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자, 양종학 학생이 역시 2라운드도 출발이 좋습니다. 첫 번째 문제 맞춰주면서 30점을 가져갔는데요. 180점을 기록 중입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양종학 학생 역시 선택해 주세요. 유전병 하겠습니다. 유전병. 자, 유전병 문제 보너스 문제입니다. 60점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잘 듣고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신속하게 답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60점의 보너스 점수가 걸려있는 유전병 문제 지금 드립니다. 선천적 유전병 중에 하나인 이 질환은 혈액 응고에 필요한 단백질이 없어 역시 양종학 학생이 눌렀습니다. 답은 혈우병입니다. 혈우병. 자, 혈우병 정답입니다. 자, 60점을 획득해서 240점이 됐습니다. 혈우병은 혈액이 응고되지 않는 유전성 혈액 질환입니다. 대부분 남자에게서 나타납니다. 자, 이제 남은 세 학생. 양종학 학생이 혼자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 200점대로 진입을 해놓은 상태인데 김나연 학생, 네. 아까 1라운드에서는 실력이 비등비등해 보였는데 양종학 학생이 혼자 앞서 나가고 네. 있거든요. 견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남아있는 문제 중에 어떤 문제가 자신이 있을까요? 법이나 단어 법과 단어. 네. 우리 김나연 학생의 선전을 기대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승민 학생. 역시 물론 아직까지 많은 문제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현재까지는 양종학 학생의 독주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이승민 학생의 현재 그 기분은 좀 어때요? 일단 할 때까지는 해야죠. 조금 얼어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긴장이 아직까지 많이 돼요? 조금은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푸른 것 같아서 그래도 한번 끝까지 될 때까지 해야죠. 우리 이승민 학생의 좌우명이 뭐죠? 제 좌우명은 시간은 금이다입니다. 시간은 금이다. 지금 그 금 같은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빨리 분발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권하연 학생. 권하연 학생도 지금 양종학 학생과는 점수 차가 크게 납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문제가 아직 많아요. 몇 문제 정도 맞힐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자신감을 좀 가져야 할 것 같은데 이제 2라운드 2문제만 풀어봤을 뿐이거든요. 2라운드 남아있는 문제 7문제나 됩니다. 거기에 한 문제는 보너스 문제이기 때문에 60점이 걸려 있으니까요. 아직 많은 점수를 가져갈 기회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라운드 세 번째 키워드 역시 양종학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소리 하겠습니다. 소리. 자, 2라운드 세 번째 키워드는 소리. 역시 보너스 문제입니다. 60점이 걸려 있어요. 학생들 잘 듣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너스 점수 60점이 걸려 있는 키워드 소리 문제 드립니다. 담장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이야기할 때 상대방이 보이지 않아도 말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소리의 어떤 성질 때문일까요? 자, 양종학 학생 회절 하겠습니다. 회절 정답입니다. 자, 실력이 굉장합니다. 60점을 더 얻어가면서 양종학 학생
어느새 300점이 됐습니다. 회절 잘 맞춰줬죠? 회절은 파동의 파장이 클수록 통과하는 물체의 틈새가 작을수록 그 정도가 커집니다. 자, 3문제 연달아 마치고 있습니다. 그중 2문제가 보너스 점수가 걸린 문제였기 때문에 큰 점수를 획득한 양종학 학생인데요. 벌써 300점이 됐습니다. 자, 양종학 학생, 이 중간 소감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지금 다리가 덜덜 떨려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정말 그 정도 맞아요? 저희가 보기엔 전혀 안 떠는 것 같은데. 많이 떨립니다. 많이 떨려요? 자, 떨고 있는데도 혼자서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남은 세 학생의 견제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2라운드 3문제만을 마쳤을 뿐이에요. 남아있는 문제 아직 많습니다. 6문제 남았으니까요. 자, 신중한 것도 좋지만 조금은 신속하게 버저를 누르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2라운드 4번째 키워드 역시 양종학 학생이 선택해주세요. 단어 하겠습니다. 단어. 자, 4번째 키워드는 단어인데요. 아까 김나연 학생이 자신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자, 남은 4학생 모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단어 문제 드립니다. 직과 등나무가 서로 복잡하게 얽히는 것과 같이 이번에도 양종학 학생. 답은 갈등입니다. 갈등. 정답입니다. 와, 정말 굉장하네요. 30점을 더 획득했습니다. 330점이 됐고요. 정답 갈등 맞습니다. 문학에서는 등장인물의 마음속의 미묘한 심리 변화나 충돌을 내적 갈등이라 하고 등장인물들 간의 관계 또는 환경의 대립 등을 통해 나타나는 변화를 외적 갈등이라고 합니다. 양종학 학생, 네. 어떤 부분에서 갈등이라고 생각을 했나요? 직갈과 등나무 등이 떠올랐습니다. 아, 미리 학교에서 배웠던 문제인 건가요? 예전에 학교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아, 그 부분이 또 지금 떨고 있는 와중에도 정확히 기억이 나고 갈등이라고 정말 답을 잘 해줬습니다. 30점을 더 획득해서 양종학 학생 330점을 기록합니다. 자, 이제 5번째 키워드 선택해 볼 텐데요. 역시 양종학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지형 하겠습니다. 지형. 자, 지형 문제입니다. 잘 듣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문제 드립니다. 수심이 200m 미만으로 완만한 이 지형은 해저 지형의 약 8%를 차지합니다. 황금어장을 형성하고 석유, 천연가스, 코발트 등의 광물 자원이 풍부한 이 지형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서해안과 남해안에 주로 발달돼 있습니다. 권하연 학생, 답은 갯벌 하겠습니다. 갯벌. 틀렸습니다. 자, 20점 감점됩니다.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수심이 200m 미만으로 완만한 이 지형은 해저 지형의 약 8%를 차지합니다. 황금어장을 형성하고 석유, 천연가스, 코발트 등의 광물 자원이 풍부한 이 지형은 무엇일까요? 자, 제한 시간 나갑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답은 대륙붕이었습니다. 대륙붕. 대륙붕은 생물 자원과 광물 자원이 풍부해 세계적으로 탐사 및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퀴즈왕을 향한 2번째 대결 2라운드. 양보란 있을 수 없다. 거침없이 정답 행진을 이어나간 양종학 학생이 선도. 권하연, 이승민, 김나연 학생은 아직 한 문제도 풀지 못했다. 점수차를 좁히기 위해선 남은 문제를 반드시 맞춰야 하는데 과연 양종학 학생의 독주를 막아설 도전자는 누가 될 것인가? 이제 2라운드 남아있는 문제는 4문제입니다. 다음 키워드 역시 이전 문제 정답자인 양종학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해수 하겠습니다. 해수. 자, 이번 키워드는 해수입니다. 해수에 관련된 문제 드립니다. 해수의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 중 이곳은 급격하게 수온이 낮아지는 층입니다. 아래쪽의 수온이 위쪽보다 낮아 안정적이며 양종학 학생, 수온 약층 하겠습니다. 답은 수온 약층입니다. 수온 약층. 수온 약층.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수온약층. 수온약층의 약은 한자로 뛴다는 의미로 수온이 급격히 변화되는 층이라는 뜻입니다. 수온약층 역시 양종학 학생이 잘 맞춰줬습니다. 30점을 더 획득하면서 360점이 됐어요. 현재까지 나왔던 2라운드 6문제 중에서 5문제를 혼자서 맞히고 있는 양종학 학생입니다. 자, 양종학 학생. 네. 평소 공부 비결이 궁금해요. 수업 시간이 끝난 다음에 교과서를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수업 시간이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쉬지 않고 교과서를 한 번 더 읽어보는군요. 네.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다는 학생들이 가장 얄밉던데 우리 양종학 학생이 실제로 그런 방법으로 공부를 해서 오늘도 정말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까지 그야말로 독주 360점이 됐고요. 남은세 학생, 이제 정말 분발해야 할 것 같아요. 남아있는 문제 3문제입니다. 자, 다음 키워드 역시 양종학 학생이 선택해주세요. 군사 조직하겠습니다. 군사 조직. 자, 군사 조직 문제 드립니다. 이 군사 조직은 고려 숙종 때 여진정벌에서 패한 후 군사 재정비를 위해 윤관 장군이 만들었습니다. 이승민 학생. 정답은 별무반입니다. 별무반. 자, 별무반 정답입니다. 네, 이승민 학생 잘 맞춰줬습니다. 30점 획득하면서 150점이 됐네요. 윤관 장군의 건의에 따라 편성된 별무반은 기병부대인 신기군, 보병부대인 신보군, 승병부대인 항마군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번 문제 정답 이승민 학생이 별무반 잘 맞춰줬습니다. 자, 이제 2라운드 남아있는 키워드는 2개입니다. 2문제만 남아있고요. 이승민 학생이 다음 키워드 선택해주세요. 지리 하겠습니다. 지리. 자, 지리 선택했습니다. 2라운드 8번째 키워드, 2라운드 8번째 문제입니다. 지리와 관련된 문제 드립니다. 16세기 조선의 풍수지리학자 남사고는 산수비경에서 한반도는 호랑이의 형상이며 백두산은 호랑이 코, 이곳은 호랑이 꼬리에 해당한다고 기술했습니다. 이곳의 지명은 무엇일까요? 호랑이 꼬리 부분에 해당한다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승민 학생. 정답은 태백산맥입니다. 태백산맥. 틀렸습니다. 자, 20점 감점이 됐고요. 잘 연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호랑이 꼬리 부분에 해당한다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자, 제한 시간 나갑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정답자가 없었습니다. 정답은 호미곶이었습니다. 호미곶. 호랑이 꼬리, 호미. 안타깝습니다. 자, 호미곶은 경상북도 포항시 장기반도의 끝에 위치한 고지입니다. 호미곶면에 있는 대보리에는 국립등대박물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번 문제 이승민 학생이 오답을 이야기하면서 20점 감점이 돼서 다시 130점이 됐습니다. 이제 2라운드 한 문제만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권하연 학생 현재까지 50점, 이승민 학생 130점, 김나연 학생 130점, 양종학 학생 360점입니다. 자, 2라운드 마지막 키워드, 이전 문제 정답자인 이승민 학생이 선택해 주시죠. 법 선택하겠습니다. 법. 자, 법을 선택했습니다. 2라운드 마지막 문제, 키워드 법과 관련한 문제 나갑니다. 한서지리지에 기록돼 있는 고조선 사회의 기본법으로 족장이 양종학 학생. 답은 8조법입니다. 8조법. 8조법 정답입니다. 자, 8조법은 살인, 상해, 절도죄 등을 처벌하는 방법을 규정한 관습법으로 가부장 중심의 계급사회와 사유재산을 중요하게 여긴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30점을 더 획득했죠. 양종학 학생 390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2라운드 모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현재까지 점수는요. 권하연 학생이 50점, 이승민 학생 130점, 김나연 학생 130점, 양종학 학생 390점입니다. 키워드 속 다양한 문제가 출제된 2라운드.
반전은 없다. 2라운드 9문제 중 6문제를 맞히며 당당히 선두를 지킨 양종학 학생. 그리고 이승민 학생과 김나연 학생이 130점으로 공동 2위를 기록한 상황에서 가장 낮은 점수로 3라운드에 진출하게 된 권하연 학생은 더욱 분발해야 한다. 과연 이 점수의 차이는 좁혀질 것인가? 아니면 짜릿한 역전극이 펼쳐질 것인가? 3라운드 대결을 주목하라. 파이널 라운드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3라운드 순서입니다. 3라운드는 총 5가지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정답을 맞히면 30점을 획득하고 틀리면 20점 감점이 됩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점수가 가장 낮은 도전자는 안타깝게도 도전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끝까지 후회 없는 승부를 펼쳐주길 기대할게요. 자, 그럼 3라운드 문제 유형을 공개합니다. 자, 5가지 문제 유형이 공개됐습니다. 추리, 빈칸, 암산, 영상, 초성 이렇게 5개의 문제 유형이 공개가 됐는데요. 자, 학생들의 현재 기분을 좀 들어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하연 학생. 네. 안타깝게도 2라운드에서 감점이 되면서 점수를 또 깎이고 말았습니다. 현재 50점을 기록 중인데 이번 라운드를 시작하면서는 정말 새롭게 다시 한번 각오를 다져야 할 것 같아요. 아, 네. 어떤가요, 지금? 지금 되게 많이 착잡하고요. 그래도 일단 마지막이라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남아있는 점수도 많고 기회 역시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죠? 네. 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승민 학생. 자, 이승민 학생 2라운드 때 문제를 마치기도 했고 또 감점도 당해봤어요. 이번 3라운드 또 어떤 전략을 세웠을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최대한 아는 거를 동원해가지고 맞춰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2라운드 풀었을 때 이 버저 누르는 것도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을 것 같은데 어때요? 네, 그런 것 안다 같아요. 싶으면 바로바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감점이 있긴 하지만 우리 학생들에게는 파이널 라운드로 진출할 수 있는 마지막 관문이기도 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자, 김나연 학생. 네. 아쉽게도 2라운드 때 문제를 맞히지 못했죠. 이번 라운드에서는 많은 문제를 맞춰야 할 것 같아요. 네. 내가 적어도 몇 문제만큼은 맞히겠다 이런 기준이 있을까요? 딱히 기준은 없고 그냥 알면은 누르죠, 우선. 알면 무조건 누르겠다. 아까도 그 버저를 조금 늦게 네. 눌러서 안타까운 문제가 있었죠. 이번 라운드에서는 아쉬움 없는 라운드를 펼치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양종학 학생. 네. 아직도 다리가 후들거려요? 아니요, 이제 괜찮아졌습니다. 이제 괜찮다고 하네요. 현재 390점을 기록 중입니다. 이쯤 되면 조금 성격이 급한 친구들은 상금 가지고 뭐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양종학 학생은 어때요? 자만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자만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네 학생 모두 파이널 라운드로 진출할 수 있는 마지막 관문이니만큼 이번 3라운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유형은 추리 문제입니다. 화면을 잘 보고 정답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3개의 단어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정답을 추리해내면 되는데요. 신중함과 신속함이 동시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추리 문제 드립니다. 다음 보기에서 공통으로 연상되는 도시는 어디일까요? 김나연 학생. 답은 상하이입니다. 상하이. 자, 상하이. 혹은 상해라고도 하죠. 정답입니다. 네, 상하이는 양쯔강 하구에 위치한 중국의 도시입니다. 랜드마크로는 동방명주탑이 있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진 곳입니다. 자, 상하이 잘 맞춰줬습니다. 김나연 학생. 3라운드 첫 번째 추리 유형 문제를 맞히면서 160점이 됐습니다. 이제 3라운드 두 번째 유형 문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유형은 빈칸 문제인데요. 화면을 보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감점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버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빈칸 문제 드립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양종학 학생. 답은 산수유입니다. 자, 산수유 정답입니다.
자, 양종학 학생 420점이 됐습니다. 혹시 어떤 시의 한 구절인지 알아요? 이 시의 제목? 유년의 윗목이었나? 성탄제. 성탄제. 예, 성탄제입니다. 시 제목은 몰라도 그 빈칸 문제는 잘 맞춰줬습니다. 성탄제는 김종길의 자유시로 산수유는 병든 자식을 살리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과 가족 간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산수유 잘 맞춰줬죠? 30점을 획득하면서 420점이 됐습니다. 자, 이제 세 문제 남아 있습니다. 잘 듣고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유형은 암산 문제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 암산 문제라고 해서 어려운 수학 문제로 예상하고 미리부터 겁을 먹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이 더하기만 할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니까 화면을 잘 보고 잘 듣고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암산 문제 드립니다. 다음 보기의 합은 무엇일까요? 김나연 학생? 답은 14입니다. 14. 자, 가야금 현의수, 해금 현의수 14. 정답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가야금의 현수가 김나연 학생? 12줄이요. 12줄 맞고요. 해금은 2줄이요. 2줄 그렇습니다. 더해서 14현. 14줄 정답입니다. 자, 김나연 학생 30점을 더 획득해서 190점이 됐습니다. 자, 3라운드 들어서 두 문제를 맞춰주고 있는 김나연 학생이고요. 이제 3라운드 두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자, 권하연 학생과 이승민 학생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유형 영상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의 영상과 문제를 잘 듣고 정답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석유,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새로운 에너지원입니다. 수소, 유기물, 햇빛, 물 등의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것으로 재생과 지속이 가능한 이 미래의 권하연 학생. 정답은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자, 신재생 에너지. 정답입니다. 네, 30점을 획득하면서 80점이 됐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잘 맞춰줬고요. 신재생에너지는 수소에너지와 같은 신에너지와 햇빛, 바람 등의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 에너지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원이다. 이웃과 불안정과 기후 변화에 대한 규제 대응으로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제 마지막 한 문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자, 감점이 있는 라운드이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남아있는 문제 유형은 초성. 자, 초성 문제인데요. 정답이 초성으로 주어집니다. 신중하게 생각한 다음에 답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문제 초성 문제 풀어보기 전에 점수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 권하연 학생이 80점, 이승민 학생이 130점, 김나연 학생 190점, 양종학 학생 420점입니다. 마지막 문제 유형 초성 문제 드립니다. 이 호르몬은 생물학적 반응 주기와 생체 리듬에 관여합니다. 송과선이라는 내분비선에서 생성되는 유일한 호르몬으로 알려진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 호르몬은 어두울 때 분비돼 밤의 호르몬이라고도 불립니다. 자, 제한 시간 나갑니다. 권하연 학생. 정답은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 정답입니다. 네, 멜라토닌은 밤낮의 길이와 계절에 따른 일조 시간 등을 감지해 신체 내 생식 활동과 생체 리듬에 관여합니다. 멜라토닌 잘 맞춰줬는데요. 제한 시간이 나가고 나서 답을 이야기해줬어요, 권하연 학생. 네. 조금 늦게 알았나요? 확신이 들질 않아서. 확신이 들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그 초성 힌트와 맞춰보니까 정답이 맞는 것 같았죠? 네. 자, 이렇게 마지막 문제 권하연 학생이 잘 맞춰줬습니다. 권하연 학생 110점, 이승민 학생 130점, 김나연 학생 190점, 양종학 학생 420점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권하연 학생 잘 맞춰줬는데
안타깝게도 도전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때요? 되게 아쉽네요. 네, 사실 그 좀 3라운드 후반부에 들어서 이제 좀 불타오르고 있었던 권하연 학생인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많은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의 응원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우선 이렇게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같이 와준 친구들하고 부모님, 동생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권하연 학생은 장래희망이 뭐예요? 저 신재생에너지연구원. 네. 신재생에너지연구원. 신재생에너지연구원이 장래희망이군요. 네. 아까 신재생에너지가 정답으로 나왔었죠? 네. 옳았구나 싶었겠어요. 우리 신재생에너지연구원이 되기 위해서 권하연 학생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진하는 모습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승민 학생, 김나연 학생, 양종학 학생이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다섯 개의 유형 문제를 통해 도전자들의 실력을 확인한 3라운드 결과 2라운드의 기세를 몰아 양종학 학생이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는 가운데 성실히 선두를 쫓는 김나연 학생과 아직 실력 발휘를 못한 이승민 학생이 파이널 라운드 진출을 확정지었다. 역전을 노렸던 권하연 학생은 안타깝게도 도전을 멈춰야 한다. 이제 남은 대결은 파이널 라운드뿐. 예측할 수 없는 결과, 승리의 여신은 과연 누구에게 미소 지을 것인가? 파이널 라운드는 킹왕짱이라는 3개의 키워드가 제시됩니다. 키워드 속에는 각각 50점, 100점, 150점의 점수가 숨어 있는데요. 점수에 따라서 문제의 난이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정답을 맞힐 경우 해당 점수를 획득할 수 있고 틀리면 30점 감점이 됩니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배점이 아직까지 높은 점수들이 남아 있는 만큼 3명 모두에게 킹왕짱이 될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이승민 학생이 130점, 김나연 학생이 190점, 양종학 학생이 420점인데요. 파이널 라운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승민 학생, 드디어 마지막 라운드를 앞두고 있는데 만만치는 않겠지만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현재 자신에게 한마디 해준다면 어떤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똑바로 정신 차리고 아는 거 있으면 그냥 일단 의심하지 말고 그냥 일단 눌러보고 어차피 여기서 정답할 기회는 한 번이니까 일단 누를 거부터 보라. 이제 아쉬움을 더 이상은 남길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파이널 라운드니까요. 이번 라운드 신중한 것도 좋지만 신속하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승민 학생이 킹왕짱 3문제를 모두 마치게 되면 현재 선두인 양종학 학생을 10점 차로 역전하고 킹왕짱의 자리까지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자, 김나연 학생. 네. 김나연 학생도 현재 양종학 학생과 점수차가 230점 차입니다. 하지만 기회는 있거든요. 자기 자신에게 역시 한마디 해주세요. 그냥 긴장하지 말고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인 만큼 후회하지 말고 아까 각오처럼 최선을 다해서 즐기면서 열심히 하자. 네, 후회 없는 파이널 라운드가 되길, 이 무대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양종학 학생. 네. 420점. 현재 2등과 230점 차고요. 3등과 290점 차입니다. 킹왕짱이 눈앞에 와 있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역시 자신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꼭 1등 하지 않아도 되니까 떨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 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또 겸손하게 각오를 밝혀줬습니다. 자, 이 세 학생 모두에게 킹왕짱이 될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과연 어떤 학생이 최후의 승자가 될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파이널 라운드 첫 번째 키워드, 현재 점수가 가장 높은 양종학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왕 하겠습니다. 왕. 자, 왕을 선택했습니다. 가장 높은 점수가 걸려 있습니다. 150점이 걸려 있는데요. 이승민 학생 모든 문제를 모두 맞춰야 합니다. 김나연 학생 역시 모든 문제를 모두 맞춰야 합니다. 양종학 학생이 만약 이 문제를 맞춘다면 오늘의 킹왕짱은 양종학 학생으로 확정이 됩니다. 자, 그럼 150점이 걸린 파이널 라운드 첫 번째 키워드 왕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영국의 물리학자인 데니스 가보르가 만든 것으로 완전한 사진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물체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입체 사진, 입체 영화를 만드는 기초 기술로도 사용된 이것은 무엇일까요? 3차원 영상으로 된 입체 사진을 말합니다. 자, 양종학 학생이 눌렀습니다. 답은? 답은 홀로그램입니다. 홀로그램. 자, 홀로그램이라고 답했는데요. 홀로그램. 마지막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왕 문제. 양종학 학생이 정답을 맞히고 오늘의 킹왕짱으로 등극할 것인가? 이승민, 김나연 학생에게도 역전의 기회가 주어질 것인가? 과연 결과는? 자, 양종학 학생이 눌렀습니다. 답은? 답은 홀로그램입니다. 홀로그램. 자, 홀로그램이라고 답했는데요. 홀로그램. 정답입니다. 네, 홀로그램 정답이었습니다. 레이저 광선으로 2차원 평면의 3차원 입체 형상을 나타내는 기술 홀로그램 정답. 양종학 학생이 역시 잘 맞춰주면서 파이널 라운드 150점짜리 문제를 가져갔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두 문제 배점을 확인해 볼 텐데요. 자, 킹과 짱 두 개의 키워드가 남아있었고 100점. 그리고 짱에는 50점의 점수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미 양종학 학생이 570점으로 남아있는 배점보다 더 큰 점수 차로 앞서 있기 때문에 오늘의 킹왕짱이 결정이 됐습니다. 최종 결과 이승민 학생이 130점, 김나연 학생이 190점이고요. 양종학 학생이 570점으로 오늘의 킹왕짱으로 등극합니다. 오늘의 킹왕짱 양종학 학생에게 100만 원의 자각금을 수여합니다. 축하합니다. 와, 받으니까 기분 좋죠? 네. 지금 기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세요.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이 기쁘네요.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이 기쁘다. 부모님이 응원 많이 해줬을 것 같아요. 부모님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여기 계시군요. 네, 다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아니, 오히려 우리 양종학 학생은 그 문제를 풀 때는 안 떨다가 마지막 이 자리에 서서 소감을 이야기하니까 좀 떠는 것처럼 보입니다. 축하드리고요. 아쉽게 오늘 비록 2등을 했지만 멋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나연 학생, 역시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가장 먼저 이 자리에 출연할 수 있게 해주신 교감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가족들한테도 너무 고맙고 비록 2등이라는 좀 아쉬운 결과였지만 저는 제 생각에는 이제 이 결과보다는 제가 준비했던 이 과정들이 저한테 너무 소중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제 과거처럼 후회는 없고 참 즐거웠습니다. 정말 멋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승민 학생도 한마디 해주세요. 지금 여기에 온 친구들하고 가족 다 있는데 좋은 결과 못 내서 미안하긴 한데 일단 책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학생 모두들 오늘 멋진 도전을 펼쳐줬습니다. 역시 마지막으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리는 방법은 힘차게 달려나가는 것이다. 미국의 작가 데일 카네기의 말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열심히 앞으로 달려나간다면 상상력과 창의력이라는 학생들의 바람개비는 힘차게 계속해서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새로운 퀴즈왕의 탄생을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디지털 전문회사 네오랩에서 스마트펜을 드립니다.
킹왕짱이 되지 못해서 아쉽긴 한데 일단 저는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면서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내년에 제가 여기에 나올 수 있게 저희 기회를 주신 저희 학교 선생님들 모두께 정말 감사하고 또 죄송하기도 합니다.